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학 자금, 학자금과 생활비 같은 유학 자금과 증여 관련해서 참조하실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식과 혹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행정소송이었고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까지 온 겁니다. 2021년 7월 13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할머니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입니다. 요지를 보면 이 사건 금원에 유학자금을 받은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수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부모도 충분히 그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또 원고 스스로도 이미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도 등록금 등 유학 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여기 상증세법에서 제46조에서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러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미 부모가 있는데 할머니로부터 받았고, 또 부모가 경제적 능력도 있었고, 또 이미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도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또다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사건의 개요를 시간 흐름으로 좀 보면 2010년에 부친이 상가 지분 2분의 1을 떼어줬고 현금을 3억 1천만 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에 할머니가 3억 3,400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송금을 했고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과세인 줄 알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겠죠.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18년에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친하고 이제 공동 상속을 받았고요. 아마 이러면서 상속세 신고하실 때 이게 이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는 증여분이 다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 세무조사가 아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로부터 이제 그 공동 상속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세무조사하고 증여세를 2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징을 하면 가산세가 포함이 됩니다. 가산세란 요 부분에 대한 아마 미신고 가산세 20% 내지는 부정신고 40%, 20% 40%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20% 이상이고요. 또 2011년부터 14년, 2019년이니까 거의 한 8년에서 이게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그 기관 경과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같이 아마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징금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2억 8천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네, 원고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 그럴 듯도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원고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상증세법 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거기에 제5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되는 거다. 유학 생활 중에 생활비와 교육비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한 게 2억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다. 또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이상, 뭐 할머니든 부모든 원고나 부모의 경제적 자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직계니까, 직계 비속이니까 할머니한테 받으면 어떠냐,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고의 주장입니다. 네, 그 사실관계를 좀 살펴봤더니 2011년부터 14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수료했고요. 또 유학 자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봐서 증여세를 미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거죠. 2010년 상가 지분을 2분의 1을 받았고 또 현금도 3억 1천만 원 증여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아마 증여세 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재산 현황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법원이 이런 증여세에 대한 어떤 그 소송, 분쟁, 이 사건을 보는 종합적인 시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뭐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이런 걸 막론하고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또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으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액면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면 요건, 뭘 감면을 해준다든지 비과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특별히 감면이나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게 이제 그 판례에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다. 그러니까 뭐 예외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확대해서 유추해서 이런 것들은 금물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증여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선 그 상정세법에도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이 판단 요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법의 제975조에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야. 이래야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다든지 근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부양 의무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원고도 부모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할머니가 보내준 거라든지 또 원고도 증여받은 현금도 있고 임대 수익도 있는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머니로부터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회 통념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식에 좀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증여 중요합니다만 사전 증여 허투루 하시면 사실 이렇게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잘 궁금하시면 좀 제임스 컨설팅에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사전 증여 설계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